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혜남 작가님의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입니다. 김혜남 작가님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다수의 심리학 책을 펴냈습니다.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과 같은 책들을 통해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이번 책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 자꾸만 머뭇거리고 흔들리는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담았습니다.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 생각들을 보다 슬기롭게 정리하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하다는 사람들의 특징.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한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누가 나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면 상심하게 되고 못났다고 하면 정말 내가 못난 것처럼 느껴진다.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오기 때문이다. 반면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나를 기억해주면 갑자기 인생이 살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그에 상처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오늘도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 재훈 씨는 몸은 피곤한데도 금방 잠이 들지 않아 한참 뒤척였다. 낮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가 농담 삼아 던진 말에 옆 동료의 얼굴빛이 살짝 변했다. 동료는 곧 아무 일도 아닌 듯 평소처럼 대했지만 왠지 전보다 쌀쌀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내일 회사에 가서 그 동료와 마주치면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어 괴로웠다. 소심한 그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 썼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았다. 어쩌다 동료가 무뚝뚝하게 대하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또 꼼꼼하고 완벽을 지향하는 성격이라 자신의 실수를 참지 못했다. 다른 사람에게 지적당하는 건 모욕이라고 생각해 더더욱 견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상사나 다른 사람이 할 일을 정해주면 일을 잘 해냈다. 특히 상사가 자신을 인정해줄 때에는 능력을 200%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로부터 막연한 일이 주어지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 일이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며 늘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주길 원했다. 그렇다고 아랫사람에게 일을 시키지도 못했다. 이런 문제로 그는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껏 1년 넘게 다닌 회사가 없었다. 그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나요?
맞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늘 그렇듯 잘하고자 하는 노력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과하면 독이 된다. 지민 씨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사소한 반응까지 모두 신경 쓰느라 쉬이 피곤해지곤 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면 어떡하나 늘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친구나 회사 동료들과 모임이라도 한 날이면 집에 와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웃었는데 내가 바보 같아 보여서 그랬나? 그 사람 표정이 안 좋던데 내가 뭐 실수했나? 라는 걱정으로 잠을 설친 적도 여러 번이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항상 당당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지민 씨의 문제는 관계사고가 심하다는 데 있다. 관계사고란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고는 뒤에서 쑥덕거리며 욕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회사 복도에서 몇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면 혹시 저 사람들 나보고 웃는 건가 싶어 기분이 확 상하곤 했다. 옷에 뭐가 묻었나 싶어 유리에 자신을 비춰본 적도 있었다. 이때 관계사고는 열등감과 관련이 있다. 스스로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분명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할 거라 짐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정 욕구를 건강하게 채우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지? 뭔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리고 금세 그 사람들을 잊어버린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모두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을 목격해도 3일 정도만 지나면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사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회사에서 상사가 아침에 당신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보자. 당신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겠지만 상사는 출근길에 아내와 말다툼을 해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윗사람에게 불려가 문책을 당했을 수 있다. 분명한 건 당신 탓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꾸만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남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이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으로 그 시선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아무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즉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것은 마치 풍선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타인의 환호와 감탄이 풍선을 채우고 있을 때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타인에 대한 분노와 타인의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공허감에 시달리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인생의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좋아하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 30%가 당신을 좋아하고 50%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20%가 당신을 싫어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부족하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이 맞지 않을 뿐이다. 솔직히 당신도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신을 닥달할 필요가 없다.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려 너무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설사 누군가 당신에게 인상을 찌푸렸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그와 친하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신경을 꺼버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써보라. 친구에게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하면 그가 기뻐할 테고 그 기쁨이 당신을 흐뭇하게 만들 것이다. 부모님한테는 잔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잔소리가 어쩌면 당신에게 깊은 위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온다는 것을 말이다.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 주위를 둘러보면 책임감이 강하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항상 친절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면 실망하겠지?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자. 내가 참는 게 모두를 위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부탁도 들어준다. 혹시나 부탁을 거절했다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처럼 싫어도 좋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화가 나도 아닌 척 애쓰는 사람들은 항상 남의 기분을 신경 쓰느라 자기 마음이 골마 터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 심지어 잘못한 것도 없이 일단 덮어놓고 사과부터 하기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래서 서둘러 사과를 해버림으로써 마찰을 피하려고 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차라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속 편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지나친 사과는 아니하는 만 못한 법이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서로가 얼굴 붉힐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단지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과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려 하는가? 다른 사람은 존중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는 꼴이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만드는 행위다.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고 다음부터는 별다른 죄책감조차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에게 예의를 갖출 것이기 때문이다. 일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참고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을 받으면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상대가 미안해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나올 경우 결국 분노는 내 안에서 곪게 된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만다. 참으면서까지 관계를 지키고자 애썼지만 결국 한순간에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는 딸에게 굳이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말부터 했다. 평소 딸의 성품으로 보자면 시부모에게 잘하려고 무진 애를 쓸 텐데 그러면 시부모의 기대가 너무 높아져 나중에는 딸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딸에게 편한 며느리가 되는 게 너한테도 시부모한테도 좋아 라고 말했다. 어떤 관계든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쪽만 희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못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하기 싫어하는지 알아야 서로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힘은 무한한 친절과 배려가 아닌 명확하게 선을 긋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와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쌓고 접촉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고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 배려하되 그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남의 감정이 상할까봐 신경 쓰다가 능력 밖의 일까지 떠맡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한계 설정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긋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태도를 뜻한다. 하지만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 처지와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바꿀 수 없는 관계에 매달리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나를 존중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는 선을 그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대개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거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두려움이 더 크다. 물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밝힘으로써 잠시 주변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독일의 관계심리 전문가인 롤프 젤리는 나는 단호해지기로 결심했다 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치유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을 때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계를 설정하자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졌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자 비로소 내 생각과 취향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긋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을 그어서 더 발전하는 관계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관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선을 그을 때는 부드러우면서 단호해야 한다. 그런데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무리한 부탁을 해오면 일단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흥분을 하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곧바로 대응하기보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상대에게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때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불쾌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상대방이 내 의사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